고성경찰서는 큰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전 적색 신호인 한 박자 늦은 신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마산합포구 지역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를 알아봤습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장 분수 협의회를 통해 전체 식품비 50%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작은 딸을 제때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 방임죄로 구속된 박모 씨가 자신의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후 야살의 안매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경찰서는 큰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안매장한 혐의로 4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박 씨의 지인 3명에 대해서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지난 09년 1월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베란다에 감금, 폭행하는 등 학대 및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11년 10월 26일 피해자 A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사망하자 사체를 경기도 야산에 유기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친모 및 공범 3명 등 4명을 근거 이 중 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지인들과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박 씨는 2011년 당시 7세인 큰딸이 집 가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30분간 폭행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큰딸을 테이프로 묶고 다음날 숨질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딸이 사망하자 숨진 딸을 직접 안고 차량을 이용해 지인과 함께 이틀간 안매장 장소를 물색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재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기도 광주 야산에서 큰딸의 시신을 찾고 있지만 안매장 당시 밤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실종됐다고 주장한 큰딸에 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박 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또한 12일에는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지인을 검거했으며 아동학대 가담 여부를 조사해 오는 1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량 시도가 끝날 무렵 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 적색 신호인 한 박자 늦은 신호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뀝니다. 황색으로 바뀐 신호가 이어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기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던 운전자에게는 이때 서야 할지 그대로 통과해야 할지 갈등하는 구간, 딜레마 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딜레마 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감속을 해야 하지만 이 구간에서 오히려 속도를 더 내 신호 안에 빨리 통과하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뀔 때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창원 시내 822개 교차로 중 84%인 692개 교차로에 대해 전 적색 신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적색 신호는 한 박자 늦은 신호라고도 불리는데 차량 신호가 끝나고 2초가량 적색 신호 적용 후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는 신호 운영 기법입니다. 이는 늦게 진입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보행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남경찰은 이 신호를 보행 신호가 끝난 2초 후에 차량 신호가 점등되게 운영합니다. 횡단보도가 끝나고 나면은
정지해 있던 차량들이 바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횡단보도에 늦게 진입한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벗어나기 전에 차들이 유입이 되는데 이때 사고가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신호가 끝나고 나서도 차량 진입을 조금 더 지체시키도록 그래서 뒤에 2초 더 주는 거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와 해영구에서는 교차로 59개소에 전 적색 신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경찰은 앞으로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창원시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단일 횡단보도와 3지 교차로까지 한 박자 늦은 신호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뉴스 임하늘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 출마 예정자와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산 합포구 지역 4명의 예비 후보를 전주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지역에는 현재까지 총 5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산 합포구 지역은 최다선 의원인 이주영 의원의 지역구로 더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영 예비후보는 마산을 로볼랜드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것과 마산을 도시재생의 모델로 만들기, 마산 3.15 의거 부마 민주항쟁 정신계승과 발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규환 예비후보는 정치개혁 5가지 실천 약속, 대한민국 뉴프론티어 이병철 센터 건립, 워터프론트 완성을 통한 해양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허영 예비후보는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과 스마트 마린 해피블루 프로젝트 추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산 합포구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당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원희 예비후보는 마산 합포구 지역의 부족한 문화, 복지, 인프라를 구축, 지역 공동체 발전 도모, 지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재정 편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인 경남도에서 마산 합포구는 특히 보수색이 짙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출마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마산 합포구 지역 새누리당 경선에서도 최다선 의원을 한 번 더 뽑을지 정치 신인을 선택할지 경선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상남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가 15일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6차 실무협의회도 풀리지 않는 급식 지원 문제를 18개 시장 군수들과 의논하기 위해 모였으며 협의회를 통해 도와 18개 시군은 2014년도 지원범위인 초등학생과 읍면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 원의 50%인 453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급식 지원 범위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지원 금액도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비리 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 마산합포구 지역위원회 동서동 추진위원회는 광역시 승격 홍보 로고송 창원광역시 외를 발표했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외는 100세 인생을 패러디해 1절에는 광역시 승격의 당위성과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광역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았으며 2절에는 경남도민과의 동반 성장을 염원하는 창원 시민들의 바램을 알기 쉽게 담았습니다. 또한 QR코드와 SNS,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전파해 창원 시민의 염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폭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산 합포구 덕동과 진해구 웅동 이동을 노선으로 하는 급행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진해구 15개 행정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웅동 이동은 그동안 마산으로 직행하는 급행버스가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860번 버스는 덕동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고 회차지는 용원초등학교이며 종점은 현동초등학교입니다. 배차 간격은 35분에서 76분이며 상행 첫 차는 오전 5시 51분, 막차는 오후 11시 13분, 하행 첫 차는 오전 5시 43분, 막차는 오후 11시입니다.
마산과 진해 용원을 잇게 된 860번 급행버스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시범 운행으로 노선 확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정식 연장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지난 13일 창신대학교에서 2015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영재교육원 학생과 학부모, 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은 그동안의 학습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해온 수료생들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우수 학생들에 대한 표창 수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창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창원과 마산 진해 지역이 각각 따로 운영되다가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과 함께 세 곳의 영재교육원의 통합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올해 통합수료식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마산 회원도서관은 지난 13일 도서관 데이를 맞아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마산 회원도서관에서는 책을 매개로 자녀와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을 제시하는 학부모를 위한 시민 독서 치료 특강과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지도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와 특색 등을 공부하는 세계지리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독서 퀴즈와 영어 스토리텔링, 그림책 원화 전시회 등이 함께 열렸습니다. 마산 회원도서관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도서관 데이를 통해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는 전달의 참가 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1,619명의 신규 지방 공무원을 대규모로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2명이 증가한 규모로 직급별로는 7급 25명, 8급 50명, 9급 1,088명, 연구 지도직 55명을 채용할 방침으로 시험 일정은 직급 직류별로 총 5회로 나눠 실시됩니다. 거제시가 203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30년 인구 50만 명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권민호 시장은 사곡해양 플랜트 국가산단과 남부 내륙철도, 향후 동남권 신공항 등 거제시 발전의 기회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남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며 안홍준 의원이 조속히 합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재외선거인 신고 및 등록 마감 등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도 못한 채 정책 선거가 아닌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몽돌해변 주변이 해양 레저와 공영 체험 중심의 종합 관광지로 개발됩니다. 이에 거제시는 학동지구 인근에 천년기념물인 학동 동백숲과 팔색조 번식지 등이 있어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산 합포구는 창원시의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라 올 한 해 2월된 지방세 체납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35억 원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구는 19개 면동 징수 담당들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해 압류와 공매 등 과감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입니다.
지난 13일 경남대학교에서 제8회 청소년 페스티벌 알유레디가 고3 졸업생 등 청소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6개 학교의 댄스 동아리 공연과 복면가왕 개인 공연 3팀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해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태금 이재동 대표는 15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재동 대표는 장차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꿈과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에서 박모 씨가 부주의로 넘어져 이마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통영해경이 경비함정을 보내 긴급 후송에 치료했습니다. 통영해경은 박모 씨가 공사장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음주를 한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의 안강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기 위한 지신밟기 행사가 지난 14일과 15일 봉암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술을 시작으로 악사 등으로 구성된 봉암동 풍물패 단원들이 봉암마을과 봉암공단 지역을 이틀 동안 순회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전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지난 13일 일본으로 참달의 16톤을 첫 선적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수출로 현지의 반응이 좋을 경우 수출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는 창원시 참달의 전체 생산 농가에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15일 새 브랜드 슬로건 아이좋아 경남교육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새 브랜드 슬로건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학생 중심 교육으로 아이가 좋아하고 현장 중심 교육으로 행복한 나를 만들어가며 지원 중심의 교육으로 즐거운 감탄사 아이좋아가 울려 퍼져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펼쳐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결혼 이민 여성과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엄마와 자녀가 함께 배우는 다문화 가정 한글 방문 학습 교육을 실시합니다. 접수 기간은 19일까지며 신청 대상은 만 4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으로 참가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인증 결과는 국내외에 공개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됩니다. 또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 등 대학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